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예,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oT 기술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IoT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기술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년간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많은 프로젝트, 많은 솔루션, 많은 서비스들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oT와 머신러닝 서비스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운영하고 적용했는지 뭐 데모나 이런 사례들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고객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런 4가지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오피스 365나 이런 모던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다이나믹 365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요새 많이 사용하고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IoT를 포함한 이제 데이터 앤 AI 분야에 대해서 4가지 영역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직원의 직무 능력 강화와 고객과의 연결, 그다음에 운영 최적화, 그리고 제품의 변화와 개선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업 혹은 이제 이 IT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수년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요.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제한 컴퓨팅 리소스인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이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는 센서 및 장치의 신호 사용하는 이제 IoT에 대한 혁신들, 이런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세션에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엣지 컴퓨팅, 이런 클라우드에서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조업에서는 뭐 클라우드로 다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엣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엣지 컴퓨팅에 대한 요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또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클라우드, IoT, 엣지 이런 부분에서 AI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조금 더 획기적인 인공지능 능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들이 클라우드에서 IoT, 엣지, AI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IoT는 매우 많은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신 분들이 아마 제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용을 하는 사례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IoT 하면 딱 생각나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소도 있고 개도 있는데 이런 축산업이나 수산업 분야 같은 데서도 적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축을, 대규모 농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데 이런 가축들이, 소가 얼마나 신선한 물을, 어느 양을 섭취하는지를 측정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도축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공급이나 그런 것들을 수요 예측하는 데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금 재밌게 또 제가 들었던 경우는 굴 양식장에서 굴의 온도를 재는 센서를 넣어서 그 적당한 시기에 굴이 더 있거나 더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굴을 채취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실제 공장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IoT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를 적용할 때 단순히 매니팩처링 뭐 이런 부분 생각하시지만 뭐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를 생각하시면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니까 이 사물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나 아니면 기기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실제 이제 IoT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 많은 그런 그 기업들, 솔루션 업체들이 이 띵스에 집중을 해서 이제 많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외에 그 뒷단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그런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액션들, 예를 들면 뭐 예지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액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IoT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으신 이제 보안 부분, 그리고 실제 구축을 하려고 했을 때 제한된 시간과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 인프라, 이미 뭐 PLC 시스템을 모니터링 잘 갖추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막연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딱 하시려고 했을 때는 보다 이제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디바이스 쪽에서, 사물 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기기들을 관리를 해줘야 될 건데, 기기가 한 대 혹은 몇십 대 정도 있으면 쉽게 관리를 해줄 수 있지만, 이 IoT 기기라는 게 수천 대, 수만 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찰력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사이트 부분이라고 한다면 분석을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요새 핫패스, 원패스, 콜드패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데이터는 좀 모아놨다가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디바이스에 내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자가 볼 때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툴은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웹으로 할지, 모바일로 할지, BI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실제적인 기능적인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또 고려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실 때 이제 IT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IoT를 좀 복잡한 기능들이 많은데 쉽게 도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IoT를 개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자세히 어떤 부분, 저희가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애저 클라우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저희 애저 클라우드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55개 리전 이상의 리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예를 들면 컴퓨팅 자원 제공,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이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벨로퍼 개발을 위한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을 애저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분석이나 IoT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안에서 IoT에 관련된 IoT와 분석에 관련된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돌아가서 이렇게 보다 쉬운 IoT를 구현을 하기 위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쉽게 장치에서 클라우드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지 하는 솔루션. 이제 처음 구축을 할 때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런 수많은 클라우드 상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그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들을 모아서 사전에 그런 시나리오들에 해당하는 그런 솔루션들만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IoT 스윗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IoT 스윗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간편하게 IoT 솔루션을 구현을 하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SaaS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IoT 센트럴이라는 SaaS 솔루션으로 구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다 쉽게 대규모 장치를 프로비저닝하고 대규모 장치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 원하실 텐데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이제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서비스와 애저 IoT 허브라는 IoT의 이제 중심점이 되는 그런 컴포넌트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조금 언급해드렸듯이 이제 엣지 컴퓨팅 지능형 장치에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이나 장치 구현, 그리고 이런 장치나 뭐 이런 클라우드에서 생성된 이런 띵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보화해서 볼지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엣지와 타임 시리즈 인사이트 이런 저희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에서 파스와 사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구축을 하실 때 뭐 맨 땅에서 뭐 다 버추얼 머신부터 깔아서 이렇게 클라우드에 구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들은 조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적용을 해서 파스로 제공을 해드려서 배포나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산업에서 제일 걱정되시는 인력 부분들이 사실 OT 쪽에 뭐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엔지니어 분들은 대부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IT 인력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IT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또 IoT 솔루션을 구현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SaaS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저 IoT 스윗에서는 미리 시나리오별로 구성된 프리컨피겨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모트 모니터링, 제일 많이 쓰는 시나리오 이렇게 4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리모트 모니터링, 그다음에 커넥티드 팩토리, 그다음에 프리딕티브 메인턴스라고 해서 이제 예지 정비, 예방 정비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지 정비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예지 정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도 예지 정비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저희 고객사,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 저희가 예지 정비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려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예지 정비의 뭐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업타임, 가동 시간을 늘려서 실제 어떤 기계나 기기의 장비에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발견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미리 해서 그것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고장에 대한 그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력을 절약해서 그것들을 이제 다른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지 정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분석을 위한 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분석을 할 때 원천 데이터 소스가 있을 거고, 이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방법이 뭐 실시간성 데이터, 예를 들면 이렇게 기계들에서 바로바로 날라오는 온도나 습도나 기압,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치성으로 실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주파수를 모아놨다든지 진동 데이터를 모아놨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실시간이나 배치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의 빅데이터 컴퓨팅 그 애저 클라우드 안에 있는 빅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의 여러 가지 머신러닝 개발 도구나 데이터 탐색 도구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엔드 투 엔드로 머신러닝 혹은 분석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연계도 가능하고 아니면 BI나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저희 솔루션들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컴포넌트들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저희랑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데모 사이트고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태양열 발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IoT와 머신러닝 기반으로 구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대시보드가 있고, 여기 지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이게 문제는 겪고 있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전기 생산에 전기가 보급되고 생산되는 게 특히 이런 지방일수록 매우 열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태양열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저희는 당연히 병원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전기가 24시간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심지어 병원조차도 한 달에 한 3분의 1 정도만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그 솔라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태양열 발전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실제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전 지역을 이렇게 봐서 실제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얼럿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빨간 게 뜬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 문제 있는 지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럿이 뜬 지역에 들어가서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 상세 화면을 보면 실제 여기가 로케이션이 에페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센터라고 병원인 것 같고요. 이 병원에서 이제 태양열 발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성이 있겠죠. 이게 솔라 패널이 있을 거고, 배터리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고, 기타 다른 공조기나 이런 쿨링하는 기계들, 이런 기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지금 빨간 게 이제 여기가 배터리 부분인데, 배터리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 워닝에서 솔라 패널과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의 이런 얼럿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아까 처음에 띵 분석 액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액션을 다시 이제 디바이스 쪽에 내려주는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펌웨어들이 오래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얼럿들을
얼럿이 아니라 이제 이런 가이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인스톨을 하면 인스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톨을 하고 나면 이제 인스톨 완료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가 단순히 단방향으로 메시지를 분석을 하기 위한 메시지를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필요한 액션들,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전원 리셋, 컴퓨터를 뭐 리셋한다든지 하는 이런 액션들을 취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이렇게 얼럿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지금 태양열 생성과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포텐셜 솔라 제너레이션하고 액추얼, 그러니까 실제와 앞으로 생산되는 예측이 있는데요. 예측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지금 온도가 지금 스레시홀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생성하면 이 안에 더 자세히 이슈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실제 영어라서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여기는 먼지와 분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터리는 벤틸레이션, 즉 환기가 잘 안 돼서 감사합니다. 환기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고장 나고 가서 다시 막 메인터넌스 하기엔 너무 억울한 이유죠. 단지 먼지가 있고 환기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이트에서 얼럿을 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라 하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게 되면 실제 이제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서 바로 해결을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얼럿이 사라지는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비스는 현지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저희와 아주 잘 예지 정비를 구현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IoT를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엣지에 대해서 지금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엣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IoT 엣지를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계는 오일, 오일 가스를 시추하는 그런 기계고요. 보시다시피 인터넷 커넥션이 매우 잘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사이트에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IoT를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엣지에서 실제 기기나 장비나 이런 좀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 기능을 가져가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를 클라우드에서 하는 부분들, 원격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대의 IoT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합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새 GPU 리소스를 자기 로컬 머신에, 개인 장비에 충분히 보유하기 힘들어서 그런 이유가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무한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이나 로컬에 있는 장비보다는 훨씬 풍부하게 제공되는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면, 엣지에서는 이제 로우 레이턴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프로토콜을 이렇게 라인 안에서만 쓰는 프로토콜이 있을 때 그것들을 HTTP나 MQTT 클라우드 IoT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바꾸는 부분들, 혹은 이제 제일 고민이 많으신 보안 부분들, 실제로 클라우드에 이 장비 데이터 혹은 개인정보 혹은 지적 재산권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다 올려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올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실 때 이제 엣지 컴퓨팅, 이제 IoT를 엣지에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IoT가 클라우드에서 돌아갈 때 이런 통찰력이나 실행 부분을
여기서 돌려서 내려주는 구조로 됐다면 이제 엣지로 옮겨가게 되면 이런 분석이나 아니면 펑션 같은 부분들을 엣지로 내려서 엣지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엣지에서 IoT를 처리할 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IoT 엣지에서 어떤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수행하던 AI 펑션 분석 기능들을 이제 엣지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제 가까이에 있는 뭐 PC나 아니면 게이트웨이 같은데 디플로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기능은 애저 머신러닝하고 현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는 애저 스트림 어널리틱스, 그리고 애저 펑션, 그리고 인지 서비스,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하는 이제 인지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내려줘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드신 코드들 있잖아요.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C# 같은 걸로 개발하신 커스텀 코드들도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말아서 내려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와 저희 IoT 허브 클라우드 쪽의 통신은 디바이스 트윈이라는 그 디바이스 간의 인증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해서 이제 관리하고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고 예지 정비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나이지리아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함께 이 엣지 부분도 이제 선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석유와 가스 자산을 관리하는 요 장비를, 사실 이 장비는 뭐 위치상도 그렇고 장비가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 지하에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실시간 통신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머신러닝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 모델링한 그 결과를 요 장비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 혹은 장비 옆에 있는 컴퓨터에 심어서 그런 예지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처리들을 여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같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현재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 엣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장인데요. 여태까지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 저희가 IoT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IoT를 보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쉽게 그런 IoT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 여기는 파스 솔루션도 있고 사스 솔루션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협업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는지 데모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엣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고객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실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기억을 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시간이 조금 안 되니까 제가 뒤에 좀 남아 있을 테니까 저희 솔루션이나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저를 좀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